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치명타를 한 방 빵 맞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이 백현동 관련해서 소환 요구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거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송금 복병을 만난 이재명, 대장동 하나도 막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백현동까지 한 방 들어왔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대표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사면 초과에 몰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박영수가 3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 변호사를 또 소환했다는데요. 차곡차곡 이번 달 안에는 둘 다 깜빵 가는 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정진상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최근 정진상 측에 백현동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측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것이 맞다라면서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모든 인적 자원을 이재명 관련 수사에 쓰는 동안 민생사건은 몇 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검찰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를 질질 끌고 재판이 결과가 늦게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검사가 있는데 무슨 검사들을 다 이재명에게만 쏟아놓습니까? 그리고 정진상과 이재명이 한 몸뚱아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정진상을 왜 괴롭히냐? 이재명 수사하지가 아니라 이재명 수사하는데 모든 자원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진상이 이재명과 일심동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상은 2015년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는 약 3천억의 분양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약 700억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인섭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바울은 최근 김인섭의 재판에서 김인섭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을 요구받았고 그 돈의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연이어 조사한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정진상을 소환해서 인허가 특혜 의혹의 실체와 관여 정도를 추궁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정진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당시 성남시의 정점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수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피할 수가 없죠. 아니 이게 잘 찾아보면은 김인섭 그리고 정바울 사이에 얘기했던 대로 200억, 이 중에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것이다. 이거 굉장한 일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변호사협회, 변협의 선거자금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의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인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가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 몸을 담았던 인물로 2014년 박영수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2014년 변협회장 선거 비용으로 3억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욱이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서 박영수에게 3-4차례에 걸쳐서 총 3억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 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가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의 시기를 특정하고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박영수의 딸과 아내 그리고 오늘 소환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7월 말에는 박영수에 대한 혐의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자, 대장동 진실을 밝혀내는데 박영수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박영수를 집어넣어야 이재명도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이재명을 집어넣을 타이밍은 8월 15일까지죠. 7월 29일부터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회기가 없는 8월 15일까지가 이재명 잡아넣는 시점이고, 그렇다면은 박영수 먼저 놓고 이재명 8월 초에는 집어넣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이제 드디어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언제 깜빵 가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답답하다. 속이 터진다. 그런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200억, 그 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의 마지막 남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다 이화영이니 뭐니 다 돌았었지 않습니까? 유동균이. 마지막 남은 측근 정진상이가 이번에 소환돼서 불어버리면 이제 끝이 다가왔잖아요. 계속 본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재명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운명도 끝을 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박영수 깜방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